네, 5월 30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5,000달러 마이너스 1.9% 라스베가스 비트코인 행사 종료되고 21년부터 행사 이후 하락 오는 패턴 또 나오고 있죠. 나스닥은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로 횡보인데 비트코인, 알트코인만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 2,600달러, 솔라나 마이너스 3%, 리플 도지도 하락입니다. 이번 하락에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은 비트코인이 내리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메스 60.5%인데도 이더리움 도메스가 9.1%로 하루 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자들 생각은 4월처럼 비트코인이 내렸다가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알트코인은 안 팔고 홀딩 하겠다는 거죠. 6월 비트코인 하락폭이 최대 9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유예와 대중국 관세 협상으로 3월 전 나스닥 코인 가격으로 돌아오는 같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 4.5%는 높은 상황이고요. 6월 18일 FOMC도 있는데 파월 의장 포함 연준위원들 관세 영향 나오기까지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새벽 동안 빅뉴스 트럼프와 파월 의장 회동이 나고요. 2019년 1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처음 만난 건데 트럼프도 연준의 금리 인하 없이는 결국 미국 증시 더 끌어올리긴 힘들고 4월 관세 충격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전반적인 미국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율 논의를 했고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 방향은 경제 지표와 전망에 의존할 것이라 강조를 했고요. 파월 의장 다시 한 번 더 정치적 고려 없이 금리 인하 결정할 것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올해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파월 해임해야 된다. 개인 SNS 통해서 압박을 많이 했고요. 하지만 파월이 2019년 트럼프 임명했을 때와는 연준 의장으로서 위치나 위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10년 코로나, 21년 고인플레이션율까지 파월이 미국 경제를 잘 지켜줬고 미국 의회에서도 파월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요. 바이든 임기 말 고령의 신경도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파월이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구한 거죠. 그래서 파월은 트럼프 입김이 2019년처럼 무섭지 않고 3년임 트럼프가 안 시켜준다고 해도 2년임의 명예도 높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금리나 안 해줘서 더욱 급하게 파월과의 미팅을 요구한 거고요. 트럼프가 5월 말에 이렇게 파월 만난 것은 1월 20일 취임한 다음 연준 의장 만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4월 나스닥 폭락 전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 도지 효율 부서 관세 전쟁으로 임기 초반 정책 밀어붙이는 트럼프였지만 연준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점 재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파월 의장도 트럼프와 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통화 정책 방향이 경제 지표와 전망에 의존할 것이다. 데이터 중시한다 이야기는 했지만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죠. 실업률 인플레이션율이 연준의 금리 인하의 메인이지만 나스닥 하락에 빨리 인하할 수도 있고 좀 더 물가를 봐야 된다면서 최근처럼 파월 의장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도 파월 의장이 대부분 꽉 잡고 있고요. 21년 독자적으로 행동하던 블러드 연준 총재 해임시켰고 바이든 충성파 브레이너드도 부의장 자리에서 사퇴를 했고요. 트럼프가 파월 의장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내년 임기 종료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좀 더 빨리 금리 인하 원할 경우에는 파월 의장에게 3년인 보장해줄 수 있다 약속도 할 수 있죠. 파월 의장도 꽉 막힌 인물만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동으로 금리 인하시키는 빨라진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 행정부 완전히 떠난다. 로이터 통신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업무 정리를 시작할 것이다. 특별 공무원으로서 예정된 임기가 완전히 끝났다면서 트윗을 올렸고요. 130일 만에 종료가 된 건데 일론 머스크 개인 트윗 통해서도 2월 4일에 13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임기가 끝난 것이지 트럼프와 불화 있어서 그만둔 거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효율부서 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전반에 강력한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고 행동은 더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트럼프 정부 초창기에는 도지 효율부서 통해서 재정 적자 줄이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적자는 더 늘고 있습니다. 도지 효율부서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 타격도 많이 받았는데 미국 내 거센 반발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도 충돌을 했었고요. 거기에 테슬라 주가는 200달러 마이너스 60% 대폭락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연례행사 라스베가스 종료가 되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작전 초크포인트 2.0이라면서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단속은 공식 종료되었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미국의 미래고 트럼프 행정부는 비규제와 혁신, 커뮤니티 협력을 중시할 것이다. 암호화폐 새로운 의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하고 스테이블코인 활동도
미국 내 유치와 달러 패권을 더욱 강화시키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벤스 부통령 이야기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코인 시장은 선반영의 상승보다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1만 2천 달러 신고점 갱신 이후 또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 하락일 때 핵심 라인은 201선입니다. 201선 이번 하락으로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듯 보이고 201선 타고 또다시 상승과 횡보 반복을 할 듯 하고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전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4월 하락에서 확인이 되었고 특히나 금골드 ETF와 커플링 강해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골드 ETF도 2008년 금융위기로 역유관 폭락 온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201선 지지받고 201선 위에서 꾸준히 우상향을 했고요. 현재 비트코인도 금골드 ETF와 움직임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연말에 연준이 금리나 트럼프의 요청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해주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하루 전 금통위에서 금리 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 투심은 점차 자극이 되고요. 대신 알트코인은 금리 나 했다고 해서 바로 상승한 것보다 점차 자극이 모아지다가 한 방에 폭발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청산 매물로 보면 현재 고배열 롱 포지션이 10만 달러 부분까지 쫙 깔려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있는 비트코인이 본격 상승하기 위해서는 6월 내내 여기 고배열 롱 포지션 다 청산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더리움도 2600달러하고 2400달러가 핵심 저항 라인으로 한 번 더 내렸다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긴급으로 국세청에서 6월 30일까지 해외 거래소나 해외 지갑에서 코인 보유량이 5억 이상 된다며 기한 내 반드시 홈택스로 신고해야 된다 공지가 났습니다. 기간 내 미신고하면 10% 과산세 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코인 보유량 과소 신고하거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명단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 금액과 인원을 보면 작년 코인 과세 실시한다고 해서 신고 금액과 인원은 확실히 줄었고요. 23년에 130조에 1,400명 신고를 했었는데 2024년에는 세금 안 내려고 10조 4천억 1,000명으로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세청에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코인은 기본적으로 세금 안 내고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훨씬 더 많다 볼 수 있고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개별적인 신용카드도 있는데 가상자산 신고 안 하고 바이비트 바이낸스 신용카드 만들어다가 국내에서 사용해도 국세청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당장에는 세금 내라 안 할 테니까 일단은 신고부터 하라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 되던 간에 27년 과세 유예 끝나고 과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ETF 미국 주식으로 거래가 시작되면 미국 주식 22% 세금 내는데 코인 거래소에서 이용되는 수익만 세금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있다 이런 논리가 또 나올 수 있죠. 거기에 업비트 이석우 대표는 7월 일부로 사임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석우 대표 전 정권의 지원도 많이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고 거기에 비썸 국민은행과 강력하게 협력하면서 업비트의 점유율을 뺏어오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1월 초까지만 해도 비썸 점유율이 22%였는데 3월 들어서 25%까지 상승했고 최근에는 더 올라갔고요. 이석우 대표가 2010년 카카오에서도 근무를 해서 카카오톡 통한 업비트 거래로 인해서 코로나 시절 급격히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1, 2년은 업비트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